You're insecure. 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연말 연시 청년들은 취업 걱정이 앞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한 룰과 또 절차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아빠 찬스 또 삼촌 찬스 같은 채용 비리가 있었고요. 또 조선대학교에서는 동료 교수들이 같은 대학 동료인 학장의 아들, 그러니까 전체 20과목 7학기 내내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줬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이 경쟁의 공정함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불공정 때문에 청년들은 사회적 불신을 갖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우리 사회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부정학위 근절을 촉구한 참여자치 21 조선위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학교에서 일어난 박사학위 특혜 의혹, 그 과정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선대에서 자격이 없는 동료 교수 자녀들에게 박사학위를 공짜로 주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드러나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공짜 학위를 준 교수들이 조선대 공대 교수들로 학장이었던 아버지를 포함해서 동료 교수 10여 명이 전체 20과목, 그러니까 7학기를 전부 출석하지도 않은 전혀 자격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고 박사학위를 주었다는 내용인데요. 네. 더구나 이제 교직원 자녀 학자금도 50%를 지급받았다는 교직원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 비리가 상상 이상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장관직을 사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때문인데, 그건 이번 건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지금 밝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서 명백하게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불공정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특히 지역에서, 특히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황당한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개연성,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교육 기관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되게 청렴하고 정당하다, 또 긍정적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그런 수준 높은 인식을 본인들의 사익 도모를 위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서도 분명히 다른 분들께서 이런 위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었을 건데, 또 그런 거를 눈 감아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아주 조직 내부적으로는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런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 내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처럼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의 또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선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조선대학교 입장은 더 시민들에게 충격과 이제 그 상실감을 주는데요. 이 조선대에서는 그간 일부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저희 참여자치도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전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학예 취소나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상조사 업무를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범법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범법 행위에 너무 익숙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현재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범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오히려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범법 행위가 관례라고 지금 대학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경찰 조사에서 불법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학 자체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네. 소극적인 자세로 대한다는 거는 범법자를 두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범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그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과연 이게 한 번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나오는 조사 결과만 가지고 특정 시기에 특정인만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선대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 대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직적인 범법 교수와 이제 관계자들의 외력이 조선대를 넘어서 수학 기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염려가 된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내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엄정한 조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최근 조선대학교 보면은 이 총장 사태 여러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내 문제들이 많고 다양한 또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내부는 굉장히 좀 골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선대의 갈등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사회의 문제, 그다음 이사회와 총장의 갈등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겠죠.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갈등 해결 과정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이 있을 건데 되게 부정적으로 충돌하는 모습만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과정을 밟고 있는 건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갈등의 과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선대의 지금 어떤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 조사는 그런 마무리가 된 것이고 검찰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는 위법 행위가 있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그 수사 방향을 확대해서 좀 더 들여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지금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혜택,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의 혜택을 통해서 다른 길을 가는 다른 어떤 혜택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일반 대다수 청년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불공정함이나 불법적인 내용의 그 부정적인 시그널만 계속 주게 되면 어떤 청년이라도 그 사회에서의 본인의 역량을 펼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성세대들의 반성이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나 어떤 개인적인 반성과 개인적인 도덕과 청렴으로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와 한계는 이미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대학 조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과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권한과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도덕성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도덕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견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어떤 벌적인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선대학교 사태를 봤을 때 이걸 관례적인 사항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선대학교의 그 입장에 좀 황당함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좀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을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 좀 촉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수사 결과와 조선대의 그 입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단순히 사법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대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민단체가 또 자체적인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선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채용 비리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조선대뿐만 아니라 뭐 전남대 병원도 우리 지역 사회의 자랑이자 큰 기둥을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민들의 개입 그리고 또 그 중심의 시민단체 역할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단체 특히 참여자치 21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개선해 나가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여전히 어떤 법과 제도로 권한과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또한 부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1인 1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 저는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층에 있는 분들께서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권한 행사를 할 때 좀 더 본인을 비판적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선집중 날씨 좀